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봅시다. 중앙 집중형 피라미드 구조가 모든 불의를 은폐한다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시하고 명령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불의가 은폐되지 않아요. 왜? 지시하고 명령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시하고 명령을 해? 그러면 뭔가 생각해 볼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기득권 카르텔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와 처벌을 동시에 지연시켜요. 이 사람들은. 정의를 지연시키고 처벌도 동시에 지연시켜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패거리들이 지금 국힘당 애들이 전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딱 4가지예요. 요거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SSPP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SSPP는 그 우리의 행동 요소들을 결정하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요소들이에요. 이 4개의 요소를 잘 분석하면 돼요. 이제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행동을 하도록 그 잘못된 불의를 저지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행동 패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완전히 개혁해야 되죠. 완전히 혁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SSP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일제강점기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직 설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원칙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SSP 일제시대 거를 그대로 지금도 그걸 고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이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이 4가지 요소를 SSPP를 3가지 조직 설계 원칙에 따라서 그냥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설계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정의로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겠죠. SSPP가 있고 어떻게 한다? 분자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설계하면 되는데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어요. 바로 독일 법원 구조예요. SSPP를 이렇게 분자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판사들이 재판에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는 시민재판도 있어, 시민법관들도 있어서 걔네들하고 같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분권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걸 다시 분산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별로 다 분산시켰어요. 대법원장이 어떤 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같은 놈은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조희대 같은 놈이 나오면 저거 미치광이라고 왕따시킵니다.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죠. 말도 안 섞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분권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한, 권력, 파워 이런 것을 절대로 몰아주면 안 됩니다. 강박적으로 분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희대 아니라 어떤 놈이 오더라도 조희대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건민의 장기적인 목표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의 정경사교국을 민주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당분간은 이재명이 있을 때는 뭐 잘 나가겠죠. 이재명이 다 통제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아니라 제2의 딴 사람이 오면 민주당에서 누군가 오면 이걸 모르면 다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이 있을 때 아주 가열차게 가르쳐서 온 국민이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의 세계로 들어가서 완전히 뭘 한다고? 명시화한다.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다 만들어서 이거는 스위스 방식이야? 어떤 놈도 모르는 것이 없더라.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없죠. 법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걔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법원은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으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야. 세상에 신성한 놈이 어딨어, 인간이. 다 부패,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신성해질 수 없어. 우리가 다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사회를 바꾸었을 때만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 같이 푸시하는 수밖에 없지. 정치인들을 푸시하고 그래서 허튼 수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체를 내가 지금까지 조직론을 강의했던 그 방식대로 조직하고 내가 인사론을 가르쳤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배워서 평가를 우리의 머슴들, 우리의 일꾼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도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보고 그 씨앗이 마음껏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집어넣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가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걸 자꾸 들으면 머릿속에 장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근육 속에 스며들어서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 처음엔 다 좋게 하죠. 그렇지만 그가 만나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삶의 비전이 뭔지 보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유용한 학문입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어떻습니까? 귀하죠. 오래오래 살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를 이룩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MBTI 같은 걸 가지고는 그건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치하느냐, 삼위일체, 세계의 삼위일체가 잘 일어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 강의를 요약합니다. 정의는 언제 실현되는가? 지연된 정의와 지연된 처벌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지연된 처벌도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의 실현과 처벌만이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처벌이 지연되면 공동체 전체가 불의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불의를 계속 눈 감아 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연된 처벌은 처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분권화하고 쪼개고 그래서 한 곳에서 몰아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한 곳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그 무거운 직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는
어떤 경우에도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시하고 명령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조직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조희대의 내란은 지연된 처벌이 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야 됩니다. 빨리 처벌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불의를 철저히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공적 의로움이죠. 공적 도리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만 자기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포항인가요? 포항에 가서 유세하는 걸 쭉 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성남시장에서 경험했던 거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따서 별도의 내 채널에서 옮겨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개방성, 한 가지 거기에 더 붙이면 헌신성. 헌신한다는 게 뭐 죽도록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하는 거야. 공복으로서, 머슴으로서, 주인의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야 세경을 맞잖아. 머슴은 세경 받는 사람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이 세경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세경. 그러니까 연봉을 받는 거예요. 연봉을. 가을철에 수확하면 그 연봉을 받는 거. 그걸 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경을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 체계를 잘 이해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건민대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SPP 그 분자내와 함께 문명사를 이해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에 필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